지난 파트 2까지 아나콘다 환경 그리고 주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1은 시수 2개를 입력받아 평균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넘버, 두 번째 넘버를 입력받도록 다음과 같이 플롯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력받을 수 있게 인풋으로 코드를 해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을 넣고 나면 잘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더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이라고 선언하고 N1과 N2를 입력합니다. 네, 결과가 잘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이 합을 평균 내기 위하여 2로 나눠줍니다. 결과를 프린트해보면 다음과 같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2-1입니다. 벡터의 길이 n 값을 결정하여 0부터 n-1까지 숫자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만듭니다. n을 15로 하게 되면 0부터 14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range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2-1에 만들어진 리스트에서 주어진 k, 3에 대하여 k의 배수, 즉 3의 배수를 다른 리스트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 start, stop, step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만든 리스트의 합을 sum이 무엇입니다 라고 보여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프린트를 해주게 됩니다. 먼저 2-1에 만들었던 그 리스트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음 리스트 2를 만들기 위해서 k = 3 이것을 선언해주고 다음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스타트 지점이 없고 스탑 지점도 없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의미죠. 근데 스텝을 k씩 가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그런 k의 배수가 표현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것을 sum이라고 해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더해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L이라는 것이 너무 가독성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도록 L을 전부 다 리스트로 지금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그 더한 결과가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링을 선언했습니다. 수원 데이터라고 해서 스트링을 선언한 다음에 그 결과를 먼저 알파벳 순으로 나열을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뒤에서 세 번째 문자를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소트 함수와 인덱싱을 활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스트링이 리스트가 되도록 변환되도록 만듭니다. 다음에 sort 함수를 해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ch1에다가 마이너스 세 번째, 끝에서부터 세 번째라는 의미죠. 그것을 ch1에다가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한 다음에 중간에 스트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리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ch1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에러가 났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그 PPT에 있는 수원 데이터라는 그 스트링을 가져와서 붙여 넣었더니 문자가 잘못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 보면은 이게 스트링으로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다시 입력해 줬더니 이번에는 저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과 54의 정수 중에 7의 배수만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7, 14 쭉 추적하다가 49까지 출력되겠죠. for와 if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포문을 돌립니다. ii가 인덱스인데요. 그것을 레인지 1에서부터 51까지, 이때 54이라고 했기 때문에 51이라고 해줘야 그 미만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7 모듈러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프린트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또 한 번 더 실수를 했었습니다. 캡슐럭이 눌리면서 대문자가 쳐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덱스를 하실 때도 항상 대문자 소문자를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똑같죠. 실습 5입니다. 실습 5에서는 마이너스 1000이 입력될 때까지 양의 실수를 계속 입력받을 수 있도록 while문을 쓸 것이며, 마이너스 1000이 나오면 break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 average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합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풋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먼저 초기값 S1을 0으로 진행합니다. sum이란 뜻이고요. N1이 실수가 입력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였고요. 그것이 계속 누적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000이 나오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else 그렇지 않으면 S1에다가 N1의 값을 더한 다음에 대입하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프린트 해주죠. 이 프린트 함수에서 중괄호가 있게 되는데요. 이 중괄호가 뒤에 포맷 함수의 이 부분들을 대입해서 화면에 출력해 주게 됩니다.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게 되면 그 포맷 함수 안쪽에 있는 그 인수들의 값들이 그 순서대로 배치되게 됩니다. 문제 6번입니다. 주어진 문자열에서 각 문자가 등장한 횟수를 출력하시오. 딕셔너리 사용.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어떤 입력은 사실 저희가 입력을 직접 할 겁니다. 그래서 A부터 E까지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일부러 2를 빼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tring 1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count tick,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카운트한다 이런 느낌으로 카운트 하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딕셔너리는 이 중괄호로 진행되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에 이 캐릭터 ch가 스트링 안에 있게 될 텐데, 이 ch를 포문을 통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증가시켜 갈 거고, 이때 ch가 count tick 하위 항목 키스 안에 있지 않으면, if이면 count tick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lse 그렇지 않고 count tick 키스와 같은 것이 있게 되면, count ticks 안에 있게 되면 count tick이 플러스 돼서 대입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count tick 안에서 키와 밸류를 출력하는 것이 이 미션이었기 때문에 이 키, 밸류로 출력할 수 있도록 프린트 해주게 됩니다. 실습 7번입니다. 주어진 점수에 대하여 학점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eli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고 80점 이상이고 그 미만이면 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스코어를 67로 대입했을 때 그 다음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if 스코어가 90점 이상이게 되면 그레이드 A로 입력하고, else if, elif 그렇지 않고 if 스코어가
80 이상이게 되면 B로 한다. 그리고 70 이상이고 10 미만이면 C로 한다. 맨 마지막은 S로 해서 프린트하게 됩니다. 실습 8입니다. file.txt의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열의 합이 짝수인 첫 번째 열의 영어 철자를 출력하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열 1과 세 번째 열 2의 합이 만약에 짝수였다면 A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file1.txt를 이것과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이런 철자와 그래서 탭을 누르시고 또 1, 탭 누르고 2,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넘어가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직접 타이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F1을 선언할 겁니다. file1이란 뜻이고요. op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진행되고 쌍따옴표 안에가 이제 그것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파일명을 입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고 로우를 볼 거예요. F1에서 이 행 하나하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쭉쭉쭉 그 엔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로우들이. 그래서 로우를 그 엔터 부분을 이제 리플레이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엔터를 이것을 대체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볼 수 있도록 그 폼은 안쪽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각각이 지금 보여지게 됩니다. ch1, 그다음에 v1, v2 각각의 이 로우를 스플릿해서 확인할 건데 무엇을 스플릿할 거냐면 탭을 중심으로 스플릿하게 됩니다. 이 원 표시에다가 t를 하시면 탭에 대해서 지금 스플릿한다고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int v1 플러스 int v2 해가지고 넣으면 vsum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vsum이 모듈러 2를 했을 때 0이면 짝수란 뜻이죠. 그러면 프린트 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캐릭터를 프린트 해라. 그러고 나서 F1을 아까 오픈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클로즈 하라고 수행하겠습니다. 아까 프린트 로우 했던 것을 주석 처리해야지만이 정답만 딱 프린트 되게 됩니다. 실습 9 -1 두 수를 파라미터로 하여 그 합을 출력하는 함수 f55를 만듭니다. define 해보겠습니다. f55인데요. 두 수를 파라미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v1, v2로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v1, v2를 더해서 또 작업을 해도 되지만 바로 프린트를 해도 됩니다. v1 플러스 v2죠. 자, 제가 지금 타이핑하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네, 바로 함수를 선언할 때도 꼭 이 콜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5 3,2 1,5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 그리고 6 잘 더하기가 돼서 나왔죠. 네, 다음 9-2입니다. 9-1 함수에서 연산자도 파라미터에 추가하여 덧셈뿐만 아니라 사치 연산도 가능하게 만드시오 입니다. 다시 한번 define을 해보게 될 텐데요. 앞서 만들었던 코드를 가져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v1, v2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오퍼레이터라는 뜻의 OP로 한번 또 파라미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퍼레이터가 만약 플러스라면 다음과 같이 print v1 플러스 v2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오퍼레이터가 플러스가 아니면 마이너스라면 이것도 마이너스에서 출력해 줘야 되겠고 보시고요. 다음으로 곱하기라면 이번에도 곱하기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나누기도 나누기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앞서서 진행했던 함수를 그대로 써볼까요? 자, 근데 이번에는 OP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퍼레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플러스를 넣으면 당연히 아까와 같은 게 나올 것이고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번에는 빼기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음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플러스는 아까 그대로 5가 나왔고 마이너스 4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9-2 같은 경우에는 함수에서 연산자 파라미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덧셈이 설정되도록 default parameter를 사용하여 함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코딩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 파라미터를 그냥 OP라고만 선언했었는데 이 OP에다가 디폴트를 주는 겁니다. 디폴트로 자, 원래 아무것도 입력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플러스를 해주면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나면 이번에는 3,2를 놓지 말고 조금 바꿔서 3,4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네, 7 잘 나왔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지만 덧셈이 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폴트 파라미터까지 한번 리뷰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